안녕하세요. 스포츠오파인의 데클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종합격투기는 복싱을 넘을 수 있을까? 입니다. 종합격투기는 인간의 본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비교에서 시작한 어떤 무술이 최고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서로 다른 무술 간의 대결을 이뤄낸 이종격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잔인하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지금의 종합격투기에선 당연하게 금기시되는 반칙 행위가 용인되기도 하는 등 폭력성이 짙다는 이유로 방영 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지난 10년 혹은 그보다 오랜 시간 종합격투기 시장을 잠식하며 성장한 UFC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이 초창기 위기를 맞는 이유였으며, 지금과 같은 스포츠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야만 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스포츠로 거듭난 종합격투기는 단지 어떤 무술을 홍보하거나 어떤 무술이 가장 뛰어난 무술인지 가려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무술을 오랜 기간 수련한 선수들이 정해진 규칙과 체급에 맞춰 기량을 겨루는 하나의 종목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격투기가 인간의 본능 중 하나에 근간을 두고 있어서인지 관심을 끌어모아 인기와 상업성 측면에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홍보 무대였던 UFC 1부터 UFC 4까지 이어진 토너먼트를 통해 확인된 미국 내 페이퍼뷰 수입은 이후에도 꾸준히 대회를 유치할 이유가 되었지만, 짙은 폭력성을 이유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재정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매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 데이나 화이트가 등장합니다. 20대 초반부터 뛰어난 사업 수완과 종합격투기 선수의 매니지먼트 경험으로 종목에 관한 이해도도 높았던 데이나 화이트는 UFC를 인수하고 자신의 사업적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UFC가 되는 모든 데는 그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보다 낮은 가격의 페이퍼뷰를 판매하고 메인 이벤트급 스타들을 총출동시켜 다른 격투 스포츠와 차별화를 뒀죠. 미국 내 리얼리티 프로그램 열풍에 맞춰 제작한 TUF The Ultimate Fighter의 흥행은 UFC의 인지도를 미국 및 북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두는 데 기여했으며, 수많은 국적의 격투 스포츠 인재가 UFC에 유입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메인 이벤터급 스타들이 UFC에만 집중하기에는 UFC의 대우가 좋진 않았습니다. 종합격투기 최고 단체라고 하더라도 다른 격투 스포츠 혹은 엔터테인먼트를 압도할 수는 없었죠. 특히 격투 스포츠를 대표하는 복싱의 존재감은 여전히 컸습니다. UFC를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한 선수들에겐 여전히 꿈의 무대로 여겨졌죠. 그도 그럴 것이, 복싱은 격투 스포츠를 대표하는 종목답게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격투 스포츠 중 가장 뛰어난 운동 신경을 요구하고 경기를 치르는 시간 역시 길어 체력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종목으로 여겨지죠. 인기 역시 격투 스포츠를 대표하는 만큼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으며, 인기에 따른 상업성 역시 최고로 여겨집니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은 오랜 기간 활약하며 부와 명예를 동시에 누리죠. 사실상 UFC의 독점으로 흘러가고 있는 종합격투기와는 달리 복싱은 4대 단체, 이른바 메이저 4대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 권투 협회인 WBA, 세계 권투 평의회를 의미하는 WBC, 국제 권투 연맹인 IBF, 세계 권투 기구를 의미하는 WBO를 4대 단체, 메이저 4대 기구라 부릅니다. 이들이 과거만큼 권위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더 큰 돈 잔치를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선수들을 향한 대우 하나만큼은 확실히 UFC를 비롯한 종합격투기와는 다르게 선수들과 확실히 좋은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UFC가 대표하는 종합격투기는 대체로 기구, 단체가 선수들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수들은 그 단체 소속으로 그 단체에서만 경기를 치르죠. 매치메이킹이라 일컫는, 어떤 선수가 어디서 누구와 경기를 치를지 정하는 것도 단체의 몫입니다. 물론 일련의 과정에서 선수의 의견 개진은 있지만 단체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복싱과 다른 부분입니다. 복싱도 기구, 단체의 의견에 따라 혹은 프로모터의 의견에 따라서 선수가 원하는 상대보다는 다른 선수와의 경기를 추진해 성사시키는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힘의 균형점이 선수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복싱은 기구와 선수 그리고 프로모터 간의 견제와 협력이 기구의 수익 창출 구조의 개선과 개편,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신장, 프로모터의 존재감 확대 및 매니지먼트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집단이 하나의 목표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 어떤 것을 내세우고 어떤 건 지향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종합격투기는 그렇지 않죠. 선수들을 데리고 더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야 하는 종합격투기 단체가 오히려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신장 측면에선 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선수뿐만 아니라 프로모터까지 신경 써야 하며 이익 극대화를 위해선 그들을 향한 견제도 끊임없이 해야 하는 복싱 단체가 오히려 더 낫다고 평가를 받는 건 분명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복싱의 아성은 건재하며 종합격투기를 대표하는 스타들의 꿈의 무대로 여겨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격투기가 복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보다 젊은 층의 열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는데, 그런 성장의 기저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의 페이퍼뷰를 판매하고 거의 매주 이목을 끌만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있죠. 이는 스포츠로
또 하나의 종목으로 거듭나기 위해 복싱으로부터 여러 측면을 흡수하면서도 그것이 독점하고 있는 격투 스포츠 시장에 큰 균열을 내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었는데, 앞서 아이러니라고 말했지만 비슷하게 위기를 맞은 이종격투기 단체 혹은 종합격투기 단체와 달리 선수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며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지금의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을 쥐어짜 늘어났다는 데이나 화이트의 재산만큼 초창기 불확실성과 위기에 직면한 종합격투기 사업에 뛰어들어 버틴 투자자들은 큰 돈을 벌었으며, 라스베이거스만의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미국 전역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주목받는 스포츠 이벤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종합격투기 선수를 그리고 챔피언을 꿈꾸며 수련하고 있는 수많은 격투가들의 꿈의 무대가 되었고, 이런 사업 모델의 가장 큰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는 독보적인 프로레슬링 단체인 WWE와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서 대기업의 일부가 되었죠. 종합격투기, 아니 UFC가 복싱을 넘어설 수 있냐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복싱이 자초한 위기를 해결한다면 다시금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의견도, UFC가 복싱과 같은 수준의 스포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잠재력 측면에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종합격투기, 아니 UFC가 유리하고 결국 복싱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업의 귀천만큼 스포츠에도 어떤 종목이 다른 어떤 종목보다 우월하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복싱의 아성은 건재하며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격투기보다 더 나은 사회적 인식은 물론 보다 체계적인 수련을 하기 위한 인프라 측면에서 복싱을 넘어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종합격투기 역시 뛰어난 타격가가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추세를 생각하면 시간이 흘러도 복싱에서 성공하지 못한 타격가의 도피처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측면에서 종합격투기, UFC의 성장세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팬데믹 위기를 슬기롭게 견뎠으며 지난 2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죠.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는 둔화하기보다 가속될 게 분명합니다. 아시아, 유럽에서 더욱더 많은 이벤트를 개최해 시장을 키워나갈 계획 역시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은 종합격투기, 아니 UFC가 복싱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이번 주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게재될 영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